백현동 로비 5년형 확정 2층에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 2층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대표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모든 이야기 오늘 도직구쇼에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많은 재판 중에 처음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했어요. 민간업자가 무려 그 로비스트에게 74억을 줘요. 74억이요. 7억도 아니고요. 7천만 원도 아니고요. 17억도 아닙니다. 74억을 줘요. 74억을.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개발업체만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겨갔다라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에 재판에 넘겨진 그 상황입니다. 민간업자가 수천억을 가져갔으니 74억쯤 로비스트에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로비스트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각종 청탁과 로비를 했다. 이 부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대목,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그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요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4단계 이 부지 상향을 당시에 해줍니다. 아파트. 요즘 아파트 노래가 인기인데요. 아파트, 옹벽까지 허가가 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알선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2심이 맞다. 1, 2심이 맞다. 김인서 로비스트, 백현동 개발 청탁 대가 70억대 수수특혜 의혹, 징역 5년에 63억 추징 판단을 내립니다. 백현동의 부지가 4단계나 상향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유의 옹벽까지 허가가 나면서 초유의 이 옹벽 아파트가 백현동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업자, 민간 개발업자가 이 로비스트 한 명을 영입하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가까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였고 각종 로비가 먹혔다.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김씨,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했던 인물, 성남시장 선거에 기여했던 인물,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정치적 교분 형성,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특수관계가 결국은 청탁과 로비의 주요 배경이었다라는 점도 대법원이 밝혀둔 겁니다. 자, 김구식 실장님, 아파트, 거기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였는데 부지가 4단계 상향이 되고 옹벽까지 세운 채 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던 김인섬 씨,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정진상에게 각종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는 걸 대법원이 사실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법에서 확정 판결된 것은 1심, 2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죄가 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 다음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대장동, 백현동, 유래 이게 사실은 다 닮은 꼴이거든요. 비리가. 비슷한 내용의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형 건설 비리인데 지금 그 첫 단계로 백현동 사건은 일찍 재판이 시작이 돼서 그 핵심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가 이번에 대법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것은 백현동 사건 자체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또 유래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이라는 그 시장과 정책시장이라는 두 실세에 의해서 무리한 건설 비리가 있었고 그 비리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돈을 챙겼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 이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입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장 안에 있는 그 건설허가 인가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 건설이나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시장의
그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장의 인허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로비를 벌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처럼 성남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건축업자 같은 경우 시청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2층에 같이 있었던 정 실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정 실장과 김용을 좌우에 가장 믿었던 측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인데 성남시장의 가장 최측근이고 2층에 같이 근무했던 최고 실세였던 정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 이 백현동 로비스트가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사실.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의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네. 이 백현동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는 왜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 이재명 시장이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성남시장 나올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했다는 건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저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 있습니다만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미안하죠. 떨어지면 더 미안하죠. 그렇죠. 그 당선됐을 때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떨어졌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인섭 당시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에게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대표는 뭔가 마음의 빚이 있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같이 2층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과 정 실장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저 수십억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보고 지시 없이 아무리 핵심 실장이긴 하지만 정 실장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줬겠냐라는 것, 이 대표의 어떤 배임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 유리한 판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백현동 개발 사업이 70억대 불법 로비와 청탁으로 점철된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대법에서 확인됐다, 확정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의원님은 이번 대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진 것 마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바로 또 로비스트에게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조삼모사가 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결국은 아침에 바나나 3개 원숭이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짜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7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2층 사람들이라는 게 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 씨라는 분이 성남시 도시계획팀장한테 백현동 사업하려고 하는데 2층 사람들이 잘해보라고 했다라는 말이 수사 과정과 법원에서도 저희가 확인됐고요. 또 정진상 실장이 당시에 그 성남시 도시계획팀장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 씨가 네.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된다. 잘 챙겨주라. 그리고 또 공공성을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성남시 입장은 당시 정진상 실장은 또 그 팀장한테 성남 도계공은 빼고 가는 것을 결정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번에 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정지사 실장이 듣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내용까지 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관건은 이겁니다. 대법 확정 판결로 70억대 돈을 받고 로비를 했던 김 씨가 정지상 실장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로 유죄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지상 실장에게 전달된 그 청탁이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느냐. 그래서 이 대표의 어떤 지시와 동의 혹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 성남시장 몰래 정 실장이 그런 로비를 다 받고 혼자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정진상과 이 시장, 요 관계는 이 대법원에서는 가타부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진상, 우동규, 정진상은 측근이다. 라고 말이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좌진상, 우동규. 정진상 씨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여기서 이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뭐 최측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는데 자신의 정말 최측근에게 각종 불법 로비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유죄로 드러났으면 이 대표는 몰랐을까요? 성남시장인데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앵커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 재판부가 판단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설령 그 배모 씨라는 분에게 지시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동기로 움직였을까 하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가령 만에 하나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포괄적으로 법원은 이건 시장의 뜻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정진상 씨가 시장의 의중 없이 이 의중과 다르게 결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저 2층에 가본 사람입니다. 2층이요. 예. 저 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2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지시 아닙니까? 방향성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뭐 지난번에 위정교사보다는 또 이 재판 자체가 선거법 재판을 거의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말하자면 대장동 부분은 아주 잘 설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현동은 빼박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반은 실토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 자체의 동의를 국토부에 넘기기 위한. 근데 뒷부분은 뭐 명쾌하게 오히려 많은 그 이 재판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대장동 재판보다 백현동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결과적으로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닥치는 위기고요. 대장동은 언제 끝날 줄 너무 병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마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이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2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물론 자 서지현 부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법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최측근까지 불법적인 로비 청탁이 있었다는 거에 확인된 거예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 실장이 그랬다고?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 뭐 가정이 현실이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선대본부장 뭐 저도 여러 분 모셔봤지만 그분들하고 관계가 돈독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선대본부장과 원수같이 할 지낸다.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란 처음 들어보긴 게. 했는데. 예, 선거란 게 저도 한번 3번 떨어져 봤는데 세 번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저는 안 그렇지만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떨어졌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건이 김인섭 이분이 과거 이재명 지사와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가정 자체는 저는 틀렸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또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성남지사의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판단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재판으로 가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그 계속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현동에 관련해서는 4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49% 받으면서 R&D 센터도 짓고 그리고 땅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은 하지만 차선 그리고 2단계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4단계로 높여서 용적률을 최대로 해서 R&D 즉 기부 체납을 받아서 성남시가 좀 더 잘 사는 성남시로 하고 싶다는 것이고 저는 77억 받은 저 돈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진상 실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1원이라도 가는 게 증거로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저도 방송에 이제 한 7, 8개월 오랜만에 나왔는데 세상은 주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라든지 어떤 방송 주제는 변함이 없고 좀 더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 정진상에게 로비가 들어간 부분을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게 향후에 진짜 쟁점이 되거든요. 이 대표가 정말 몰랐냐?
그런데요,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서 이 백현동의 부지의 어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1심은요,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로 보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함께 보시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다.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정진상이 알아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로비를 다뤄줬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대표가 용도 변경도 스스로 하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걸로 비춰봐서 정진상과 이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지시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느냐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드러난 1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 국토부의 어느 공무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협박한 적이 없다. 공문에서도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 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라며 이 대표의 저 발언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거짓말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본 것이죠. 정진상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이 대표가 무죄 논리를 펼치기엔 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단이 일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건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일단 재판부가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협박받은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고요. 저게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그 자체의 이제 판결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백현동에 있어서 나중에 이 지금 백현동 재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더디가 하더라도 백현동에서 어찌됐든 간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옹벽까지 설치하면서 무리하게 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최종 결재권자 성남시장이 어디 외부의 압력이나 무슨 뭐 외부의 어떤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무리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하고 가장 정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나온 이 김인섭 씨의 백현동 대법 판결입니다. 거기 판결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2층에 있는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를 계속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업 주체에서 빠지게 하고 상향 조정도 4단계나 무리하게 하는 걸 다 압력을 넣어서 해주고 옹벽도 다 해주고, 그래서 민간업자가 수천억 돈을 남기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로비했다는 것까지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십시오. 네. 성남시장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2층 정책실장에게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이걸 무리하게 한 게 맞다라는 게 서로 결합이 되면 무언가 그러면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마지막 게이트키퍼를 하면서 정진상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나는 보고한 적 없다. 또 이재명 시장은 그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끝날 수 있어요. 네.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에서도 이화영 평화지사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그걸 처리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북송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법인카드 유용도 그렇고 이 백현동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를 지금 그 밑에 있는 형사 피고인이 인정을 하느냐 진술을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했던 건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진상은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측근이에요. 좌진상 아닙니까? 좌진상. 그건 뭡니다. 불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의 지금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백현동 재판이 시작이 되면 재판부가 이러한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남시에 무리한 경제적 이익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사업을 했는지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혹은 향후에 내세울 이 대표의 논리를 예상해 보면 법인카드 유용도 몰랐고 대북 송금 거액의
회사 쌍방울 회사 돈, 남의 회사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도 몰랐고 백현동이 개발되면서 최측근에게 불법 로비와 청탁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뭘 아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 다 모르면 아는 건 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시장에 가정한다면 아마 내가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각종 이권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 시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으로서 관심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께서 몰랐다라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무능한 것을 또 자백하는 것이니까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